네,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입니다. 먼저 원안위원장께 묻겠습니다. 지난번 그 6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처음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네. 이 사용 해결료가 있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그때 원안위원장께서 극소량 연구 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사실 어찌 보면은 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넉 달이 시간이 흐르면서 원안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죠? 근데 1699 이제 연료 봉이라니까 좀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요. 그 집합체로 네, 치면은 그건 8개. 알고 있어요. 예. 8개 집합체입니다. 네.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총 방사능의 수치라고 하는 것의 수치를 보면은 그게 후쿠시마 원전 초기 사고 때 나온 만큼의 양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주변의 대전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건 굉장히 큰 지역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.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현재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이 사용 해결률 중에 최소한만 남겨두고 원전으로 다시 옮길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? 현재 있는 것 중에서. 지금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요. 네네. 그건 원자력연구원에서 이거 자체적으로 네. 좀 더 스타디가 좀 필요합니다. 그건.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근데 실행이 되는 건 언제쯤으로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 좀 돼갖고서 네.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네. 또 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네. 그래갖고서 아마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다 옮기는 거니까요. 그러면은 그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이라든지 예상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이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요. 그것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원안이라고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. 저희가 이거를 양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. 그 제가 좀 미래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하면서 네. 좀 앞으로 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미래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관련된 문제인데요. 이게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당장 내년 하반기에 파이로 프로세싱의 사실 첫 단계인 이른바 이제 경수로 사용 후 해결료를 이제 금속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실험이 시작되고 그 실험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나오는 이른바 원자력 기술 개발 사업 1434-401 여기에 이제 이른바 핵 연료 주기와 관련된 예산 내년에 책정되어 있는 525억 중에서 268억 원이 파이로 프로세싱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이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말이죠. 이 예산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 R&D 관련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확증된 것인지 정확하게 모든 다 파악을 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장관님 혹시 최근에 강정민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기고문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?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. 네. 장관님은 읽어보셨어요? 이게 말이죠. 시민단체라든지 탈핵 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요.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을 연구라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 이걸 계속 진행하면은 굉장히 수조 원대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더하기
지금 원자력연구원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다가 지금 사용 후 핵연료를 잘게 부숴서 그걸 금속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당장 내년 후반기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그리고 이 기술을 이걸 부숴서 금속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체성 방사능 맹독성 그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.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짚고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원자력연구원이나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네. 다른 제3자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을 듣는 절차라는 것이 네. 파이로 프로세스가 실제 시작되는 실험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저희가 지금부터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. 그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. 네, 이 그렇습니다. 잘게 부수는 실험이고 그걸 금속 전환하는 실험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해야 되는 실험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들 아닌 일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서 이게 공론이 모아져야지 가능한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런 공론화를 위한 논의를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. 이 필요성을 인식을 하십니까? 이게 연구 개발이고 굉장히 과학적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기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것을 의논을 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의논을 참여하는 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. 그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과학적 목적의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R&D 부분에 어떤 이렇게 제동을 가하고자 하는 함이 아니고 최소한 주민 밀집 지역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이 기체성 방사성 물질을 100% 포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과학기술적 실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저는 그 미방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내년에 설정된 이른바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예산은 최소한 절반 이상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또 한 가지요. 이 많은 나라들이 이걸 이제 심지층 처분 쪽으로 이미 다 방향을 틀어서 여기 이제 이 핵연료 주기 예산 중에는 동굴 이제 그 깊이 묻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쓰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. 그런데 파이로 네, 잘 알겠습니다. 예, 최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